자, 이거는 글로벌 유니콘이에요. 작년에 전 세계에서 소위 유니콘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를 넘는 소위 벤처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 중에 기업 가치가 1조. 뽑아보니까 전체 한 494개인데요. 거의 80% 이상이 중국과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기업들이에요. 핀테크, 공유경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물류, 우주탐사, 클라우드, 로봇,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명공학. 이 영역이 결국 지금 유니콘이라는 거대 기업들을 만들면서 또 다른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 494개의 대한민국이 6개가 들어가 있는데 6개가 전부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 앱들입니다. 배달 앱.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성장 엔진의 큰 흐름과 우리가 벌써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핀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지 않으면 참 앞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력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규제 완화를 해요. 아주 그러면 토양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제주가 매력적인 곳이 돼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주도의 사람입니다. 사람. 똑똑하고 성실하고 밝고 우리 제주도 사람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만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글로벌에서 어떤 인재를 찾느냐 볼까요?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응력, 자율적 조직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글로벌 기업들은 아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한 두 나라 정도를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별명이 창업국가입니다. 창업국가. 벤처들이 약 14%의 경제를 차지해요. 벤처들이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 10만 명 중에서 절반인 5만 명이 졸업하기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직접 갖추게 해요. 절반 이상이요. 그리고 그중에 상위 15%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그바임이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벌써 코딩과 로봇을 융합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14%의 벤처가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이 놀라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가르쳐요. 로봇과 코딩을 어떻게 연계할지 가르치고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대학교 수준의 이미 코딩 능력들, 심지어는 군대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 전문가도 15% 정도가 역량을 갖출 정도로 탄탄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부러운 점은 뭐냐면 하브루타라고요. 토론 문화가 있어요. 토론 문화. 아까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소통 능력,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루에 한 번 이상 토론하는 수업이 30%가 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넘으면 절반 이상의 수업이 다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하루에 한 번 토론하는 수업이 0입니다. 0. 또 하나 볼게요. 에스토니아. 인구가 130만 밖에 안 돼요. 우리 제주도 인구의 2배예요. 그런데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3만 1,000달러. 전 세계 40위예요. 우리나라가 보통 30위, 31위 하거든요. 인구 13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딱 비결은 하나예요. 여기도 초중고부터 죽어라 코딩 교육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모바일, 3D, 멀티미디어, 로보틱스 이런 과목 중에서 3과목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13세에서 19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요.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들이 이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주는 어떻게 갈까요?
교육의 스탠다드를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입시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 뭘 강화할까요? 수학 교육을 강화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 코딩 교육을 초중고부터 받아요. 생각이 트입니다. 컴퓨테이셔널 싱킹, 컴퓨터 사고력이 막 뛰어나게 돼요. 지금 저는 대학 입시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젊은 친구들이 논하고요.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고 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저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잘 되려면 뭘 해야 될까를 제가 좀 살펴보니 결국 예산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더군요. 제주도 예산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교육 예산으로 2.2% 약 1,076억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2019년이 되면서 예산이 엄청 늘어요. 4조 8천억에서 무려 5조 6천억으로 예산이 16%나 느는데 교육은 그대로입니다. 8천억이나 예산이 늘었는데 교육 예산은 한 7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마음이 가는데 돈이 간다는 시쳇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럼 뭐가 많이 늘었냐 봤더니 복지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무려 4천억을 더 배정을 했더군요. 그다음에 환경보호에 3,500억을 배정을 했어요. 야, 저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보전 예산에 정말 조금만 교육적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나라, 아시아의 또 다른 잘 나가는 나라 싱가포르를 볼까요? 이 예산 한번 카메라 좀 봐주시죠. 제일 위가 국방이고요. 두 번째가 헬스, 보건 예산이에요. 세 번째가 교육 예산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중을 한번 보실래요? 국방, 헬스, 그다음에 교육이 거의 비슷해요. 이 세 개가 굉장히 국가에 중요하다면 예산을 거의 비등비등하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예산 보실까요? 제일 위가 사회복지 예산인데요. 일반 행정 예산, 교육이 세 번째이긴 한데 교육 예산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넘어요. 그 나라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예산이 저는 그대로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은 제주도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가장 지름길이고 현명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규제 혁신,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같은 신성장 엔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 거기에 교육 개혁까지 어우러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 제주가 될 것이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규제 및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환경을 만들 것이요. 양손잡이 미래 교육,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양질의 그런 경쟁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배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중심의 제주의 위치는 굉장히 더 강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fellowship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공유하고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